네, 챕터 13 시퀀스 제어에 사용되는 기본 회로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본 챕터는 챕터 12번에서 했던 접점 번호를 이용하여 실제 배선하기 전에 연습하는 챕터입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만 저와 같이 연습하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은 비슷하므로 여러분들 직접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 하실 연습 내용은 자기 유지 회로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기 유지 회로. 자, 3번이 되겠죠? 릴레이를 이용한 자기 유지 회로 배선이니까 3번 자기 유지 회로인데 책에 있는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푸시 버튼이 하나 있고, 여기서 X는 이제 릴레이를 뜻을 합니다. 릴레이를 X라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에 R, Y 또는 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X는 릴레이, 8핀 릴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때 동작 사항을 잠깐 보시면, 이 릴레이 자체를 여자를 시키려면은 전원은 투입됐다고 가정을 하고, 릴레이를 여자 시키려고 하면은, 자, 푸시 버튼을 누르면 전류는 여기까지밖에 안 흐르다가 누르는 순간 타고 내려가서 릴레이가 여자가 되겠죠. 여자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푸시 버튼은 누를 때만 여자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푸시 버튼은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는 동작하지만 손을 떼는 순간 안에 스프링 힘에 의해서 다시 복귀되는 접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하는 시퀀스는 자동 제어인데 자동 제어에 맞지 않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지라는 손을 떼어도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이때 푸시 버튼 바로 옆에 릴레이 자체에 자기 자신의 A 접점을 병렬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릴레이 자체를 병렬로 연결해 준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푸시 버튼을 처음부터 눌러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류를 통해서 릴레이가 여자가 되는데, 이 여자 되면 릴레이 자체가 여자 되는 순간 자기 접점들은 다 동작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이 접점이 분명히 릴레이가 여자 되면 순간 붙겠죠. 붙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밖에 못 흘러던 전류가 순간 타고 흘러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이때 푸시 버튼에 손을 떼어도 여기를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이 회로 자체를 자기 유지라고 하는데, 이때 푸시 버튼 쪽을 기동이라 하고, 자, 자기 자신의 A 접점을 병렬로 사용했을 때 자기 유지가 되는데 이때 여기를 유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유지 회로는 자기 자신의 A 접점을 병렬로 사용했을 때 유지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기 유지 회로의 기본 회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자기유지, 릴레이를 이용한 자기유지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자, 동작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초의 전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단자대는, EP 단자대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여기 MCCB는 다른 말로는 MCB 또는 NFB,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배선용 차단기를 뜻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MCB가 나오면, 아, 배선용 차단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최초의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자, 주회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어가고, 보조회로를 보시면, R상서부터 쭉 보시면, A접점, A접점, B접점, A접점, 즉, A접점 구간들은 다 여기까지밖에 전류가 안 흐르는데, B접점이니까 쭉 내려가서 GNF가 페이로를 이루죠. T상과. 그렇다는 건 전원을 투입하면 맨 처음에 GL이 점등이 되고, 이때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건 푸시 버튼 PB1과 PB2밖에 없는데, PB1을 눌러주게 되면 순간 전류가 밑으로 쭉 타고 내려가다가, 푸시 버튼 두 번째는 B점이기 때문에 릴레이가 여자되죠. 자, 릴레이가 여자됐다는 건 자기 자신의 접점들은 다 동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접점들은 다 A접점은 붙을 것이고 B접점은 떨어지겠죠. 자, 그럼 이 접점이 붙었기 때문에 PB1에 손을 떼어도 여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A접점을 섰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되고요. 자, 이 접점은 B접점이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GNF가 소등되고, 동시에 A접점이 붙어서 적색등 RL이 점등이 됩니다. 이 상태를 계속 언제까지? PB2를 누를 때까지 유지가 되겠죠. 자기 손을 떼어도 자기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때 PB2를 눌러주게 되면은 B접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떨어뜨리면 릴레이가 소자가 되겠죠. 소자가 되면 이 접점들은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원래대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이 접점은 떨어져서 자기 유지가 풀릴 거고요. B접점은 다시 원상 복귀가 돼서 녹색등이 들어올 거고, A접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저색등이 소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 유지 회로인데, 얘를 실질적으로 결선해 볼 겁니다. 결선하기 전에 이제 실제로 접점 번호를 매길 텐데, 앞에서 배웠던 푸시 버튼, 여러분들 접점 번호를 매길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하나를 시작하면 하나를 다 끝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릴레이를 시작을 하면 릴레이에 해당하는 접점 번호, 즉 코일서부터 접점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뭐 푸시 버튼을 하던 램프를 하던 뭐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릴레이 적었다가 푸시 버튼 적었다가 뭐 램프 적었다가, 지금은 회로가 간단해서는 괜찮은데 저희가 실제로 동력배에서 할 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중부난방으로 릴레이 번호나 뭐 접점 번호 적다 보면은 헷갈리다 보면은 당연히 접점 번호 틀리게 적겠죠. 틀리게 적었다는 건 결선이 나중에 틀리게 되고 오작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접점 번호를 적으실 때는 항상 순서대로 차례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푸시 버튼부터 적어 본다면, 푸시 버튼 A접점이다 하면 챕터 12번에서 배웠던, 자, 여기가 3번, 4번이 되겠죠. B접점은 1번과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책에는 이제 보조 회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전원 자체는 항상 2번과 7번 또는 7번과 2번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가 편하신 대로 2번, 7번 또는 7번, 2번을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A접점, B접점, A접점이죠. 자, 가장 눈에 먼저 띄는 A접점 1번과 4번, 3번, 여기 1번, 4번 안 쓰시고 8번, 6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다 릴레이 접점, A접점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1번, 3번 썼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1번, 4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8번, 6번,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4번을 안 쓰시고, 8번, 6번을 써도, 8번, 5번을 써도 상관은 없죠? 왜냐? 결론은 얘네들은 다 A접점과 B접점은 다 공통적으로 공통선이기 때문에, 얘나 얘도 공통선, 얘도 공통선이기 때문에 8번을 써도 상관없고 1번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싶은 번호는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1번과 3번 그리고 1번과 4번, 8번, 6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마지막에 남은 램프,
림프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런 식으로 배선을 접점 번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결선 순서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 결선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셔도 되고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유의할 점은 결선하실 때 접점 번호랑 마찬가지로 중부난방으로 이쪽 결선했다가 이쪽 결선했다가 이쪽 결선 하시지 마시고 R상을 시작하시면 R상을 다 끝내시고 T상을 시작하시면 T상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하시고 뭐 밑에를 하시고 위에를 하셔도 되는데 순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뭐 가운데를 먼저 하고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상관없는데 중부난방으로 결선만 안 하시면 됩니다. 실제 배치도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3P 단자대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배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자대 4P 단자대 4개와 여기 밑에 있는 4P 단자 4개가 있는 이유는 여기를 아마 제어 화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단자대가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즉 기능사 실기에서는 전선과 전선끼리 조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전선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항상 단자대를 통해야 됩니다. 단자대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자대 위 아래 4개씩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게 R상과 T상을 가정을 해본다면 책에서는 먼저 아마 결선 순서를 한 게 T상, R상을 먼저 한 다음에 T상을 한 것 같은데 순서는 상관없이 일단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단자대를 통해서 R상이 배선용 차단기를 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R상이 시작을 해서 아무 단자대가 지금 많이 비어있죠. 12개는 단자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가까운 것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 선이 바로 R상인데 MCCB 배선용 차단기 1차 측에 왼쪽으로 들어가죠. 자, 똑같이 왼쪽으로 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나사못을 풀른 다음에 전선에 피복을 벗겨서 집어넣으신 다음에 조인을 하시는 거죠. 조여주시는 거죠. 이때 이 회로는 R상이기 때문에 주회로 2.5스퀘어 흑색깔 전선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선용 차단기 2차 측이 어디로? 유단자로 가죠. 자, 쭉 내려와서 가까운 곳 쭉 들어가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이 유단자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T상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쭉 내려와서 빈 단자들 찾아서 들어가서 배선용 차단기 1차 측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어디로? W 단자로. 그럼 쭉 나와서 빈 공간 단자 찾아서 마지막에 끝에 있는 3P 단자에다가 W 단자 즉 T상을 연결해주면 되죠.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까봐 미리 설명해 드리는데 RSTE가 있고 UVWE가 있다는 건 약속된 거예요. 여기는 전원 측을 말하는 거고 이쪽은 출력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문자가 다르다고 다른 상의 선이 아니라 R상이 입력으로 들어왔으면 출력으로 나갈 때는 U로 가는 거고 S는 V로, T는 W로, 접지는 접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회로는 끝났죠. 주회로는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보조회로 R상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R상을 보니까 배선용 차단기 2차 측에서도 연결이 되고 U 단자 측 여기 있는 단자와도 연결이 되죠. 즉 여기서 선을 빼도 되고 여기서도 선을 빼도 된다는 소리인데 항상 가까운 곳으로 생각을 해보면 즉 어디를 여기 또는 여기 이 네 군데가 다 같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제어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와 여기는 제한 바깥으로 해당되니까 가장 편하기 쉬운 곳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바로 이쪽에서 뺀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선이 쭉 가서 PB1의 3번이랑도 연결되고 릴레이의 1번이랑도 연결되고 릴레이의 8번이랑도 연결되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릴레이 1번과 3번, 1번과 4번이 있다는 건 즉 공통 단자 하나라 그랬죠. 항상 하나. 즉 PB1의 3번과 연결된 게 릴레이 1번이 두 개가 연결됐다는 거니까 여기 하나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공통 단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최초에 PB1의 3번을 갔죠. 자, 그러면 PB1의 3번은 PB1의 3번은 바깥에 있으니까 이쪽 바깥에 있으니까 가까운 것부터 릴레이 1번서부터 연결해 볼게요. 자, 쭉 와서 자, 릴레이 1번이랑 연결하게 되면 얘가 쭉 와서 1번이랑 연결이 된 거죠. 순서는 상관없죠. 어차피 1번이랑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PB1의 3번이랑 연결이 되죠. 물결 모양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배치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까운 것부터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것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원근법을 사용을 해서 가까운 것부터 결선하시면 작업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사용하시는 전선도 많이 절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서 놓친 게 있는데 결선을 하나 하시고 예를 들어 실제로 결선을 한번 하실 때마다 형광펜이나 사인펜 같은 걸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내가 연결했다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도면에다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로가 간단해서 그렇지 좀 더 복잡해지면은 결선할 게 하도 많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 연결하고 색칠하고 하나 연결하고 색칠하고 이런 습관 항상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1번과 1번끼리 연결했으면 자, 1번과 8번이 가깝죠. 1번과 8번이 바로 이웃돼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거죠. 실제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항상 형광펜을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PB1에 3번 남았죠.
자, 1번에서 나가도 되고 8번에서 나가도 되죠. 1번에서 다시 3번을 가도 되고 8번에서 3번으로 나가도 되는데, 항상 제가 단자에는 전선이 2가닥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나가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1번의 단자에 선이 2가닥이 다 찼기 때문에 8번에서 선이 나가는 겁니다. 8번이 나가서 어디로? PB1의 3번으로. 자, 그럼 핀 단자대로 쭉 찾아서 이쪽이 되겠죠. 세 번째 핀 단자대 쳐서 PB1의 3번이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보조회로, 이쪽이 보조회로를 말하는 거죠. 보조회로의 R상은 다 연결이 끝났죠. 자, 그 다음 T상. T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까지가 연결이 끝난 상태에서, 자, 여기 보조회로에서 쭉 나와서 어디로? 릴레이 7번, 그리고 GL램프 마이너스, RL램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똑같이 R상과. 자,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해보면 쭉 나와서, 자, 릴레이, GL, RL에 연결되는데, 릴레이는 분명히 여기 안에 있고 GL이랑 RL은 바깥에 있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릴레이 7번부터 연결을 해주고, 자, 연결해주면 항상 연결했다고 색칠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나와야겠죠. 나와서 GL과 RL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가정할 거고요. 자, 7번에서 선이 나와서 쭉 핀 단자대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GL, RL,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RL에서부터 마이너스를 연결해주면, 가까운 것부터 연결해준 다음에 다시 나와서 GL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주면 T상은 연결이 끝난 거죠. 자, R상과 T상이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젠 가운데 구간, 즉 PB1의 4번, 릴레이 3번, PB2의 1번 구간과 PB2의 2번과 릴레이 2번 구간을 실제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이 구간을 연결 한번 해보면, 자, PB1의 4번, PB1의 4번 어디 있죠? 여기 있죠? PB1의 4번, 그리고 릴레이의 3번, 릴레이의 3번, PB2의 1번, PB2의 1번. 자, 이 세 개를 연결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가깝죠? PB1의 4번과 PB2의 1번이 제일 가깝죠. 그러면 굳이 세 가지를 다 연결해야 된다면 순서 상관없이 가까운 것부터 연결하는 거예요. PB1의 4번과 PB2의 1번을 실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미리 얘네 두 개를 연결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아, 나는 정 헷갈린다. 난 헷갈려서 그냥 순서대로 하겠다. 그럼 하셔도 돼요. PB1의 4번의 먼저 릴레이 3번을 연결한다고 가정해보면, 이 4번이 쭉 들어서 단자들을 다시 통해서 4번을 갔다가 4번에서 다시 나와서 PB2의 1번으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전선도 많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것부터. 한 다음에 4번에서 또는 1번에서 PB1의 4번이든 PB2의 1번이든 지금 그놈이 그놈인데 단자에 한 선씩밖에 안 차 있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을 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4번에서 선을 뺀 다음에 쭉 나와요. 나와서 핀 단자들을 통해서 들어가죠. 나와서 어디? 릴레이의 3번 쭉 나와서 릴레이의 3번, 릴레이의 3번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구와 기구 사이는 절대 선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기능사 실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자, 그 다음 PB2의 2번이 누구랑? 릴레이의 2번, PB2의 2번 얘죠. 얘가 쭉 나와서 빈 단자들을 통해서 들어가죠. 나와서 누구? 릴레이의 2번.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가운데 라인은 끝났죠. 항상 까먹지 마세요. 연결하신 다음에 꼭 색칠을 해주셔야 돼요. 도면에 내가 연결했다고. 하나 연결하고 색칠하고, 하나 연결하고 색칠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의 4번이 누구? GL의 플러스. 릴레이의 4번 여기 있죠. 릴레이의 4번이 GL의 플러스인데 핀 단자대, 핀 공간 많죠? 아무데나 찾아서 GL의 플러스 연결,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색칠. 마지막 릴레이의 6번, 릴레이의 6번 여기 있죠? 이 6번이 어디로? GL의 플러스, GL의 플러스 핀 단자대 통해서
쭉 나와서 플러스로 연결하면 결선이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결선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결선 순서대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대로 편하신 대로 결선하시는데,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여기에다가 막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면 분명히 실수를 하십니다. 분명히 100%. 나중에 결선하실 때 도면이 복잡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구간을 시작했으면 한 구간을 다 완료하시고 그 다음 구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릴레이를 이용한 자기유지 회로 벨 시험 사용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벨 시험기라는 거는 같은 라인, 즉 통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벨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한 선, 즉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 즉 이 단자와 여기 있는 단자를 찝었을 때 여기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벨 테스터기 양쪽 집게를 한쪽에다 여기 대고 한쪽에다 여기 댔을 때 벨 시험기가 빽 하고 울리겠죠. 그럼 차단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차단기를 올린 상태에서 2차 측 단자와 유단자 여기와 여기를 찍었을 때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치상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를 찍어줘서 소리가 나면 결선이 정상적인 거고, 2차 측도 마찬가지로 차단기를 올린 상태에서 여기와 W, 즉 여기를 찍었을 때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차단기를 올리면 어차피 이쪽과 이쪽, 즉 차단기를 올린 상태라면은 이쪽 단자에 한자 집게를 하나 찍고 이쪽 단자에 하나 찍었을 때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와 여기는 즉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니까 한쪽 집게를 벨 테스터기 한쪽을 여기다가 놓은 상태에서 PB1의 3번을 찍어보면 소리가 당연히 나겠죠. 결선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릴레이에 1번에도 찍으면 소리가 나고 8번에도 찍으면 소리가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연결했던 구간, 한 구간별로 결선하고 난 다음에 색칠하기 전에 한번 찍어보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벨 테스터기로 이제 다 결선한 다음에 한 번에 테스트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 연결하고 색칠하고 벨 테스터기로 찍어보세요. 항상 찍어보고 소리가 나면 이제 다시 결선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시고, 이게 좀 더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이제 푸시 버튼을 이용한 벨 테스터기를 사용할 건데, 자, 푸시 버튼이라는 거는 저희가 누르면 붙죠. 그렇다는 거는 벨 테스터기 집게로 하나 여기 집어넣은 상태에서 푸시 버튼을 누르면 PB2의 2번에 소리가 날 거고, PB2를 제대로 결선했다면, 비저점이 제대로 결선이 되어 있다면 릴레이 2번까지 소리가 날 거예요. 이때 PB1에 손을 뗐을 때 릴레이 2번에서도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릴레이의 1번과 3번 A 접점이죠. 릴레이 1번과 4번 B 접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B 접점이라고 해서 1번과 4번을 연결해 주셨죠. 1번과 4번 연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계정기를 꽂기 전에는 다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실제로 도면을 설계한 사람이 나는 여기를 B저점을 쓸 거니까 B저점으로 결선해 주세요 라고 한 거지, 실제로 얘는 지금 현재 상태는 B저점이 아니란 소리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정기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이 계정기에다가 베이스 소켓에다가 계정기를 꽂아줘야 B저점이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 고리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작 테스트를 할 때 계정기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계정기를 가지고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리를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어 주냐면, 자, 예를 들어서 눈물 모양이 이렇게 있고 8핀 베이스 소켓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핀 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고, 중간에 눈물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이 이렇게 8개가 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8개가 나 있는데, 이 눈물점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죠. 1번. 반시계 방향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쭉 8번까지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1번과 3번에 이런 식으로 계정기를 꽂아주게 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꽂아주게 되면 여기가 계정기를 굳이 꽂지 않아도 얘가 1번, 3번이 릴레이가 여자되지 않아도 얘는 임의적으로 여러분들 쇼트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쇼트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R상에 집게를 하나 찍어놓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릴레이 2번으로 갔을 때 이쪽과 이쪽을 집게로 찍었을 때 당연히 릴레이 2번에서 소리가 나겠죠. 정상적으로 연결하셨으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푸시 버튼 눌렀을 때 릴레이 2번에서 소리 나는 방법, 또는 여기가 동작이 됐다고 해서 여기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임의대로 이 고리로 번호에 맞춰서 쇼트를 시켰을 때 2번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까지 끝나면 마찬가지로 1번과 4번에 고리를 꽂아 놓고 어디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 이 구간을 테스터기로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나겠죠.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8번과 6번 쇼트 시켜 놓고 이쪽 하나 그리고 아래에 플러스 하나 벨트에서 눌렀을 때 찍었을 때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고리를 이용을 해서 쇼트를 시켜서 일일이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선했던 방법대로 자 8번 연결했고 6번에서 플러스 연결했을 때 6번과 릴레이 6번과 RL에 플러스를 찍어보는 거죠. 그냥 하나하나씩 구간별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찍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도 있고, 임의대로 동작 테스트를 하시는 이런 고리를 만들어서 찍었을 때 임의대로 쇼트를 만들어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T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냐. 자, T상도 마찬가지죠. R상이랑 차단기를 올린 상태에서, 차단기를 올렸다는 건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 즉 여기와 여기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벨트기로 찍었을 때 소리가 당연히 날 거고요. 그리고 이쪽 하나 찍고 쭉 내려와서 릴레이 7번을 찍었을 때 소리가 나고, 마이너스, RL 마이너스, GL 마이너스 찍었을 때 소리가 나야겠죠. 이런 식으로 벨 테스터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결선을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꼭 테스터기로 여러분들이 내가 맞게 연결했는지 안 했는지 꼭 찍어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자, 여기까지 이제 자기유지 회로의 간단한 회로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젠 한시 동작 숨쉬 벗기 한숨쉬 타이머를 이용한 자기유지 회로를 하겠습니다.
자, 도면 책에서는 여기를 X라고 해놨는데 타이머이기 때문에 제가 T로 의미를 바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도면을 맨 처음에 받으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접점 번호를 적는 건데, 제가 앞에서 타이머를 설명드릴 때 한시동작 숨쉬어기를 설명드릴 때 자,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 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앞에서 챕터 12번에서 설명드릴 때 13번을 제가 나중에 설명드렸는데, 아까 자기유지를 배울 때 자기 자신의 A접점은 병렬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자기 자신의 A접점은 병렬을 사용했는데 지금 화살표가 없죠. 화살표가 없다는 거에는 한시동작 순시복귀 접점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릴레이랑 같은 순시동작 순시복귀 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타이머가 여자 되는 순간 얘가 바로 붙겠죠. 얘네들은 설정 시간에 의해서 한시 동작을 할 거고요. 복귀할 때는 즉시 복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접점은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합니다. 타이머 있을 때. 유일하게 타이머는 세 가지,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순시 동작 한시 복귀,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에만 이런 자기 유지 접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타이머가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한시 동작 순시복귀 접점입니다. 자, 타이머의 접점을 한번 적어보면, 타이머의 전원 코일이죠. 그러면 얘가 2번, 7번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타이머긴 타이머인데 A접점이긴 A접점, 얘랑 똑같은 A접점이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가 없다. 즉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의 A접점을 병렬로 생겼다는 거는 자기 유지 접점, 즉 1번과 3번 바로 동작하고 바로 복귀하는 접점. 자, 이 A접점은 화살표가 있죠. 자, 8번과 몇 번? 6번. 그 이쪽은 8번과 5번.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또 뭐가 있냐면 1번과 3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도 7번과 2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8번, 6번, 여기를 5번 했다면 이 회로는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만들었던 실제 결선도는 동작이 안 될 겁니다. 왜냐? 이 8번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시접점, 공통단자로 했었죠. 공통단자. 공통단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 공통단자는 L접점으로 표현했을 때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8번과 이 8번을 보시면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GL램프, RL램프, 각각의 GL램프와 RL램프랑 연결되어 있고 자기네끼리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쓰게 되면 절대 동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게, 항상 접점 번호로 적으실 때는 공통 단자가 연결이 되냐 안 되냐 항상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여기는 8번과 8번끼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공장에서 나올 때서부터 태생적으로 붙어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꼭 같이 붙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썼던 대로 1번과 3번, 여기를 2번과 7번으로 하고 나머지 푸시 버튼은 계속 했던 것처럼 A접점이니까 여기는 3번과 4번, 여기는 B접점이니까 1번과 2번, 램프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결선을 해볼 텐데,
옮기시다 보면 실제 배치도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실제 배치도를 한번 훑어보시기 전에, 실제 결선하기 전에 동작 상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최초의 전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주회로는 차단기를 ON을 시켜주게 되면은 UW 단자까지 쭉 나가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 즉 R상과 T상에도 전류가 흐르니까, 자,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보면은, 자, A 접점, A 접점, B 접점, A 접점이니까 최초의 GL 램프가 점등이 되고요. 이때 푸시 버튼 PB1을 눌러주게 되면 타이머가 여자가 되죠. B 접점이니까 당연히 쭉 내려가서 타이머가 여자가 됩니다. 자, 타이머가 여자가 됐다는 건, 즉 얘네는 타이머의 설정 시간, 즉 1시 동작이기 때문에 설정 시간이 있다가 동작을 하지만, 얘는 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이기 때문에 타이머가 여자는 순간 얘는 바로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PB1에 손을 떼어도 여기는 붙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PB1에 손을 떼어도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초로 한다면 3초 후에 이 B 접점은 떨어지고 이 A 접점은 붙겠죠. 그렇게 되면 GL은 소등이 되고 아래는 점등이 됩니다. 언제까지? PB2를 누를 때까지. PB2를 누르게 되면은 이 타이머 자체 특성이 순시 복귀이기 때문에 이 접점들은 동작할 때대로 바로 즉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GL은 점등, RL은 소등이 되겠죠. 자, 실제로 결선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 배치도를 결선해 볼게요. 자, R상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여기가 I라 치고 여기가 T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R상이 쭉 나와서 어디로? 배선용 차단기 1차 측 왼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핀 단자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결선해주면 실제로 여기가 연결이 된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은 연결하시면 형광펜이나 사인펜으로 도면에 색칠을 해주라고 했었죠. 색칠을 해준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벨 테스터기 집게가 두 개 있으니까 이쪽 하나, 이쪽 하나를 찍고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꼭 해보세요. 자, 이렇게 결승이 되고 R상 끝난 게 아니죠. R상 여기까지부터 R상이죠. 자, 2차 측 여기가 어디로? U단자, 즉 여기 있는 단자를 통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2차 측으로 나와서 빈 단자를 통해서 끝에 연결해주면 여기가 바로 U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결선해주시면 색칠해주시고 똑같이 벨 테스터기로 여기 찍고 여기 집었을 때 소리가 나면 통과. 그 다음에 T상
T상도 R상과 똑같죠. 이쪽에서 나와서 빈 단자를 통해서 어디로? 오른쪽으로 쭉 나와서 이쪽으로 연결되면 실제로 결선을 표시를 해주시고 테스트하기로 찍어봐야겠죠.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 다음 2차 측에서 어디로? 빈 단자를 통해서 W 단자대로, 즉 여기로 연결된 거죠. 여기다 연결하셔도 되고 여기다 연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W 단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었을 때 테스트하기로 찍어봤을 때 소리가 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원과 부하가 있는 주회로는 결선이 끝난 상태에서 자, 이제 보조회로를 해야겠죠. 보조회로. 자, R상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R상은 어디로? 즉 여기와 여기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지금 전선을 뽑아 쓴 건데, 보시면 연결을 해야 될 곳들을 보시면 PB1, 즉 PB1, 이쪽이 PB1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이 PB2라고 가정을 해보면 PB1에 3번, 자 여기랑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머에 1번, 8번, 즉 타이머에 1번과 8번을 연결해야 되는데 릴레이 때와 똑같이 여기서 뽑아서 쓰는 게 훨씬 더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측과 유단자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단자대, 즉 여기가 얘나 같으니까 여기서 선을 뽑아서 어디? 타이머에 1번과 먼저 연결할 거고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쭉 사인펜으로 1번을 먼저 연결한 거겠죠. 색칠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집게로 여기 하나 찍고 차단기를 올려준 상태에서 1번을 찍었을 때 소리가 당연히 나야겠죠. 자, 1번까지 연결한 다음에 바로 이후에 있는 8번 연결해주면 되겠죠. 8번 연결, 8번 연결. 자, 공통 단자니까 한 번에 다 연결되죠. 자, 끝난 게 아니라 PB1에 3번을 연결시켜야 되죠. 3번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1번에서 선을 빼도 되고 8번에서 선을 떼야 되는데 아까 저처럼 1번 단자에는 두 가닥이 다 찼기 때문에 8번에서 선을 뽑는 거죠. 자, 쭉 나와서 빈 단자들을 통해서 PB1에 3번 연결. 마찬가지로 색칠을 해주신 다음에 테스트기로 찍어봐야겠죠. 자, R상 끝나고 T상. 자, T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R상과 빈 단자대가 아니라, 즉 2차 측 단자대, 여기 단자와 W 단자대 이 사이에서 선을 뽑아서 쓴 거니까, 즉 여기 구간 아무 데나 뽑아서 되는데 연결해 놈들을 보니까 타이머의 7번과 GL, RL의 마이너스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여기서 선을 뽑은 다음에 타이머에 7번을 연결해 주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쭉 따와서 여기랑 연결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쪽 집게 하나 찍고 차단기를 올려준 상태에서 타이머에 7번을 찍었을 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소리가 나겠죠. 물론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어도 소리가 나야겠고요. 자, 그 다음 7번에서 GL-, RL-, 7번에서 쭉 나와서 빈 단자대 통해서 GL-와 RL-를 연결해주면 T상은 다 연결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테스트기로 찍어봐야겠죠. 자, 그 다음 가운데 PB1에 4번, PB2에 1번, 타이머에 3번, PB1에 4번, PB2에 1번, 그 다음에 타이머에 3번. 자, PB1에 3번과 PB2에 1번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먼저 연결시켜주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테스트하기로 한번 찍어보고 색칠한 다음에 둘 중에 한 곳에서 선을 뽑아서 타이머에 3번이랑 연결해주죠. 쭉 나와서 빈 공간을 통해서 들어와서 타이머에 3번, 타이머에 3번. 그 다음에 PB2에 2번이 타이머에 2번, PB2에 2번이 타이머에 2번.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테스터기로 마찬가지로 찍어서 소리가 나야겠죠. 자, 타이머의 5번은 GLM4 플러스, 타이머의 5번은 GLM4 플러스니까
빈 단자대 통해서 플러스랑 연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의 6번이 누구랑 RL의 플러스. 빈 단자대 통해서 마찬가지로 RL의 플러스를 연결해 주시고요. 앞에서 자기유지 릴레이를 이용한 자기유지 회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타이머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멍, 소켓에 나 있는 구멍을 눈물점을 가운데로 토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1, 2, 3, 4, 5, 6, 7, 8이 똑같기 때문에 핀 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타이머 2번이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동시에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1번과 3번을 꽂았을 때 타이머 2번에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PB2의 2번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똑같이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8번, 5번. 8번과 5번을 이런 식으로 쇼트를 시킨 다음에 고리를 이용해서 쇼트를 시킨 다음에 알상 하나 찍고 집게로, 그 다음에 테스터기 집게로 플러스 하나 찍었을 때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꼭 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선이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벨 테스터기로 점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하나씩 점검을 했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결선을 다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R상서부터 T상, 그리고 중간에 있는 R상, T상, 가운데 다 일일이 한 번씩 찍어봐 주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자기 유지 방법으로 테스트하는 방법과 고리 모양을 이용한 테스트 방법을 다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 전원을 투입을 하고 동작을 시키는 걸로, 항상 이러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러한 습관을. 자,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순환시인데, 순환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결선도 똑같고 접점 번호도 매기는 게 똑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순환시와 한순시를 헷갈려 하시는 게 화살표, 똑같은 타이머의 A 접점인데 한시동작 순시복귀는 항상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 있고, 순시동작 한시복귀는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항상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120페이지에 있는 5번은 순시동작 한시복귀 순환시, 즉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점점 번호를 한번 매겨보고 실제로 결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7번 인터럽 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결선을 실제로 접점 번호 매겨보고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회로가 있죠. 자, 인터럭 회로라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선 입력 우선 회로로서 먼저 들어온 신호를 기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기동이 되면 나머지 이후에 들어온 신호를 동작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인터럭 회로입니다. 예, 쉽게 예를 들어서, 자판기 같은 거 보면은 커피 자판기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려고 300원을 집어넣고 커피 자판기 눌렀을 때 커피가 나오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뭐 륜무차나 코코아나 다른 버튼 눌렀을 때 동작 안 하는 것처럼 먼저 기동이 되고 있으면 먼저 들어온 입력 신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동을 시키고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온 회로에 대해서는 신호에 대해서는 무시를 한다는 게 바로 인터럭 회로입니다. 자, 도면대로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여기 뭐 A접점이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생략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M1012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 이 PB0 즉 릴레이 R1, R2는 릴레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램프가 있고 푸시버튼 PB1, PB2, PB0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초의 전원을 투입을 했을 때 차단기를 올리면 자, 전동기가 기동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R상서부터 보면은 자, 비주점이기 때문에 쭉 다 여기까지 앞에까지 전류가 다 흐르겠죠. A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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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접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에 PB1을 누르게 되면 쭉 내려와서 B접점이기 때문에 쭉 내려와서 릴레이 1이 여자가 되죠. 자, 릴레이 1이 여자 됐다는 건 릴레이 1에 해당하는 접점. 자, 그리고 이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점을 동작하겠죠. A접점 붙고 B접점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손을 떼어도 여기 A접점, 자기 자신의 A접점은 병렬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접점은 떨어지고 이 접점은 붙겠죠. 그 동시에 적색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거 PB1을 누르면 릴레이 1이 여자가 돼서 RL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PB2를 누르게 되면 쭉 누르면 전류 타고 내려와서 쭉 내려오다가 자, 릴레이 1이 지금 여자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PB2를 눌러도 릴레이 2를 여자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최초에 PB1을 안 누르고 PB2를 눌렀을 때 릴레이 2가 여자되기 때문에 릴레이 2에 해당하는 접점 자, 여기 하나 이 세 개의 접점이 동작을 하겠죠. 자기 자신의 A접점이니까 자기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접점 떨어지고 여기 있는 A접점이 붙기 때문에 녹색 램프가 들어오고 이 접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PB1을 아무리 눌러도 릴레이 1은 여자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기동이 된 신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온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걸 바로 인터럭 회로라고 하는데 인터럭 회로는 자기 자신의 B접점을 상대방한테 진열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즉 릴레이 2한테는 릴레이 1한테는 상대방의 B접점이 릴레이 2니까 당연히 릴레이 2의 B접점이 직렬로 연결된 거고 릴레이 2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B접점이 릴레이 1의 B접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에 상대방의 B접점이 이런 식으로 달려있으면 얘는 인터럭 회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럭 회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젠 접점 번호를 매길 텐데요. 자, 먼저 푸시 버튼부터 해보면 푸시 버튼은 PB0, PB1, 2가 있다는 건 지금 총 푸시 버튼이 3개 있다는 소리죠. 자, 얘는 B접점이니까 1번, 2번, A접점이니까 3번, 4번, 얘도 A접점 3번, 4번. 자, 그 다음 램프부터 해보면 RL과 GL은 램프니까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자, 릴레이 1과 릴레이 2 얘네는 8핀 릴레이가 아니라 11핀 릴레이로 되어 있죠. 11핀 릴레이이기 때문에 전원 자체는 릴레이 1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2번과 10번이 되겠죠. 뭐 10번, 2번, 10번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릴레이 1을 시작했으면 릴레이 1에 해당하는 접점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죠. 자, 이 세 개를 접점을 적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적게 되면 릴레이 1의 A 접점은 1번과 4번 그리고 이쪽은 3번과 6번을 적을게요. 3번과 6번. 자, 근데 여기 있는 B 접점을
예를 들어서 1번과 5번을 적었다. 당연히 안 되겠죠? 1번과 1번은 공통단자인데 여기 있는 단자와 여기 있는 단자가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1번은 절대 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3번을 썼다는 건 말도 안 되죠. 3번도 마찬가지로 공통단자인데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번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없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11번과 비접점인 8번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릴레이2도 마찬가지로 2번과 10번, 그리고 릴레이2에 해당하는 접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겠죠. 자,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1번, 4번, 여기가 3번, 6번, 그리고 여기는 11번과 8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실제로 열선을 해보시면 실제로 결선해보면 접지부터 시작할게요. 접지부터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 맨 위에 단자에서 밑에 단자까지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쭉 내려오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접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선을 하면 마찬가지로 형광펜 색칠을 하고, 다음에 벨트 테스터기로 이쪽과 이쪽을 한번 찍어 봐야겠죠. 찍어서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거니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알상을 연결해 보면 똑같죠. 계속 알상은 배선용 차단기 1차 측 맨 왼쪽에 들어가죠. 얘가 여기서 시작한다면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빈 단자들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색칠을 하고 집게를 여기나 짚고
여기 하나 찝었을 때 소리가 나야겠죠. 그 다음에 2차 측은 쭉 다이렉트로 어디로? 밑에 있는 단자로 가겠죠. 자, 밑에 있는 단자가 마찬가지로 적어놨지만 여기가 UVW가 될 거예요. 자, 다이렉트로 쭉 내려와서 빈 단자들을 통해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U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색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게로 여기 찍고 여기 집었을 때 테스터기에 소리가 나야겠죠. 자, 그 다음 S상. S상도 마찬가지로 빈 단자를 통해서 가운데 들어갔다가 1차 측 연결이 끝난 거죠. 1차 측 연결이 끝나면 찍어보고 색칠하고 V단자로. 자, V까지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T가 똑같죠. 계속 T가 내려와서 빈 단자들 통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갔다는 건 1차 측이 끝났고 찍어보고 소리가 나야 되고요. T상도 쭉 내려서 W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일일이 한 번씩 꼭 찍어보셔야 돼요.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끝나면 주회로는 끝난 거죠. 이제 주회로가 끝났으면 이제 보조회로를 해야 되는데, 자, 알상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알상서부터 시작을 하면 알상이 쭉 나와서 어디서 2차 측 단자와 U단자, 2차 측 단자와 U단자 사이, 여기 다 사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빼던 여기서 선을 빼던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자, 누구랑 연결되는지 먼저 볼까요? 쭉 가다 보니까 PB 제로의 1번을 먼저 만나죠. PB 제로의 1번. 즉, PB 제로 1번. 여기 있으니까 이쪽 단자에서 빼도 되고 이쪽 단자에서 선을 빼도 되겠죠. 근데 이쪽 단자에서 선을 뺀 다음에 PB 제로 1번과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연결된 거죠. 얘가 이 단자가 결국에는 얘랑도 연결된 거니까 얘는 얘랑도 연결됐고 얘는 얘랑도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하나가 결국엔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빼서 PB 제로 1번에 연결시켜 준 겁니다. 자, 연결시켜 주고 색칠을 하고 한번 찍어 봐야겠죠. 벨 테스트기로. 자, 그 다음에 PB 제로의 2번이 어디로? PB1의 3번. PB 제로의 1번이 PB1의 3번. 자, 이쪽에 선이 나와서 다시 PB1의 3번. 이렇게 들어갔죠. 색칠을 한 다음에 다시 테스트기로 찍어보고, 자, 3번에서 다시 릴레이 1번으로 가려다 보니까, 3번에서 다시 릴레이 1번으로 가려다 보니까 너무 멀죠, 길이.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PB2의 3번을 또 어차피 연결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할 바에는 차라리 바로 PB2의 2번, 3번이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밑으로 연결시켜주면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죠. 회로 도면상에는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배치도로 보면은 붙어 있기 때문에 배치도 기준으로 계속 결선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것부터. 마찬가지로 뭐 테스터기를 여기다 찍어 놓은 상태에서 PB1의 3번 찍어보고 소리가 날 거고, 그 다음에 PB2의 3번 찍어보면 소리가 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PB2의 3번에서 선을 뽑죠. 이제 선을 뽑아서, 자, 얘가 쭉 나와서 어디로? 릴레이로 가야겠죠. 자, 여기가 R1, 여기가 R2라고 가정을 해보면 쭉 나와서 어디로? 릴레이의 1번. 자, 쭉 들어가서 빈 단자들을 통해서 릴레이의 1번과 연결이 되겠죠. 자, 릴레이의 1번과 연결이 되고 1번에서 다시 나와서 어디로? 가까운 1번에서 다시 나와서 어디로? 릴레이의 2번의 1번 또는 릴레이의 3번. 3번이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유입되어 있는 3번. 즉 여기다 연결한 거죠. 쭉 나와서 릴레이 2번의 1번, 릴레이 1의 여기가 아니구나. 릴레이 1의 3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릴레이 2의 3번을 먼저 연결을 안 시키고 먼저 릴레이 1의 3번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자, 찍어보면 소리가 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3번에서 나와서 어디로? 릴레이 1번으로 가주는 거예요. 릴레이 2 1번으로. 자, 릴레이 2 1번. 3번이 다시 릴레이 2의 1번으로 갔다가 찍어보고 색칠하고 소리가 나고 1번에 다시 3번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까운 것부터 결선하면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됩니다. 자, 뭐 R상이 끝났고 그냥 T상을 보시면 T상은 마찬가지로 단자대에서 즉 2차측 단자와 V 단자 여기 사이에서 선을 빼서 누구랑 릴레이의 1의 10번, 릴레이 2의 10번, RL- GL-. 자, 릴레이 1, 2가 같이 있고 10번이 밑에 있기 때문에 T상 이 단자에서 선을 뺀 다음에 릴레이 1의 10번과 릴레이 2의 10번을 연결시켜주면 즉 그래서 쭉 따와서 10번과 10번끼리 연결을 시켜준 거죠. 이 상태에서 단자를 집게를 여기 하나 찍고 여기 찍어보고 소리가 나고 여기 찍어보면 소리가 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10번에서 나와야겠죠. 선이 한 단자밖에 안 찼으니까 나와서 어디 RL과 GL의 마이너스 자 쭉 나와서 빈 단자대 통해서 GL과 RL 마이너스 각각 연결시켜주면 자 T상은 끝났죠. T상은 끝났고 자 PB1 4번 PB1의 4번과 릴레이 1의 4번 릴레이 2의 11번 이 세 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배치도상으로 보면은 릴레이 1과 릴레이 2 릴레이 1은 여기 있고 릴레이 2는 여기 있고 릴레이 1번에 4번 얘랑 릴레이 2의 11번 얘랑 그리고 PB1의 4번 이 세 개를 연결시키라는 거죠. 자 그럼 가까운 것부터 4번과 11번을 연결시켜주면 즉 N의 두 개를 먼저 연결시켜주고 색칠을 하고 찍어보고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한 가닥밖에 안 차있기 때문에 한 선을 빼면 되겠죠. 한 선을 빼서 빈 단자대 통해서 들어가서 어디로? PB1의 3번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4번 PB1의 4번과 그 다음에 릴레이 2의 8번이 어디로? 릴레이 1의 2번 릴레이 2의 8번 릴레이 2의 8번이 어디로? 릴레이 2의 2번 자 여기 사이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돌아서 2번으로 들어가야겠죠. 기구와 기구 사이는 절대 선이 지나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돼요. 자, 똑같죠. 그 다음 PB2의 4번 PB2의 4번 얘랑 그리고 릴레이 2의 4번 릴레이 2의 4번 그 다음에 릴레이 1의 11번 릴레이 1의 11번 이 세 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까운 것부터 4번이 어디로? 11번으로 들어가고 11번이 다시 나와서 빈 단자대 통해서 PB2의 4번을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먼저 얘네 둘끼리 연결을 했고 이 두 개를 먼저 연결한 다음에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11번에서 다시 4번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결선도대로 따라서 연결하시면 배치도가 안 맞아요. 배치도가 실제로는 가까운 게 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거를 연결해야 될지 파악을 잘 하시려면은 그 자석바가 있을 거예요. 자석바 같은 거를 이제 여기 다 자석이 얘네가 다 철이기 때문에 자석이 다 올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여기다 자석을 하나 올려놓고 여기다 자석 하나 올려놓고 여기다 자석 하나 올려놓는다면 여러분들 결선의 점들이 한눈에 보이죠? 그럼 가까운 것부터 연결하시면 돼요. 가까운 것부터 수달이 안 되시면 먼저 자석바 같은 거를 먼저 올려놓은 다음에 결선하시고 좀 수달이 되면은 저처럼 바로 한눈에 보이는 걸로 연결하시면 되죠. 자, R1의 8번이 R2의 2번, R1의 8번이 R2의 2번, 얘네 두 개를 연결시키라고 했으니까 돌아서 2번으로 연결. 자, 그 다음 릴레이 1의 6번이 릴레이 1의 6번이 어디로? RL의 플러스로. 자, 핀 단자대 통해서 들어가서 플러스랑 연결이 되고 R2의 6번이 마찬가지로 핀 단자대 통해서 GL의 플러스로 연결해 준 다음에 색칠하고 찍어봐야겠죠. 자, 구간별로 색칠하면서 다 한 번씩 찍어 본 다음에 결선이 다 끝나면 최종적인 점검. 앞에서 똑같이 알려드린 대로 집게를 R상 하나 집어넣은 상태에서 차단기를 올리고 MG12 차단기를 올리고 유단자까지 갔으니까 여기나 찍어보고 여기나 찍어보고 소리가 나고
S상도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찍고 소리가 날 거고요. T상도 여기 하나 찍고 여기다 하나 찍으면 정상적으로 연결됐다면, 차단기가 문제가 없다면 소리가 나겠죠. 접지도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단자와 아래 있는 단자 찍어봐서 소리가 나고, 주 회로가 끝나면 이제 보조 회로를 해봐야겠죠. 자, R상이 결국엔 PB0, 비접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R상이라는 거는 여기도 R상이고 여기도 R상이고 여기도 R상이에요. 결론은. 그렇다는 거는 한 집게 하나를 여기다 집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도 된다는 소리죠. 근데 R상이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면 테스터기 집게가 두 개 있으니까 한쪽을 여기 집어넣고 이쪽을 집어넣고, PB0가 지금 비접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PB0를 연결했다면 다이렉트로 PB3번을 찍어보면, 여기 찍어놓고 PB3번을 찍어놓고 보면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릴레이에 1번에 1번을 찍어도 소리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 2에 1번 찍어도 소리가 날 거고, 릴레이 1에 3번을 찍어도 소리가 날 거고, 릴레이 2에 3번 찍어도 소리가 날 겁니다. 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점검을 끝낸 상태에서 PB1을 누른 상태에서 릴레이 2에 11번을 한번 찍어보세요. 릴레이 2에 11번을 찍어보면 분명히 소리가 날 겁니다. 근데 8번을 찍으면 소리가 안 나요. 왜? 여기가 아무리 비접점이라고 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선했을 때는 계전기를 꽂아줘야 접점이 완성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줬던 방법으로 이제 고리로 얘는 11번과 8번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11번과 8번을 고리로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임의대로 얘가 쇼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R상과 집게는 항상 여기 찝혀있는 상태죠. PB1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쇼트를 시켜놓고 11번과 8번을 쇼트 시켜놓고 R1에 2번을 찍었을 때, 마지막 집게로 R1에 2번을 찍었을 때 R1에 2번에서 당연히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나고 계속 되고 있으면 소리가 계속 나겠죠. 계속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PB0를 한번 눌러보세요. PB0 누르는 순간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유지 접점을 이용한, 회로를 이용한 테스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게 두 개를 준비하신 상태에서 PB1을 점검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1번과 4번, 릴레이 1에 1번과 4번, 릴레이 1에 1번과 4번 쇼트를 시켜주고, 릴레이 2에 11번과 8번을 쇼트, 즉 양쪽 두 군데를 쇼트를 해준 상태에서 푸시 버튼을 건드리지 말고 한쪽을 R상을 찍어놓고 다른 집게를 R1에 2번을 찍어보세요. 당연히 소리가 날 겁니다. 결선을 맞게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쪽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결선이 제대로 맞다면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 당연히 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릴레이 1에 3번, 6번, 릴레이 1에 3번, 6번을 쇼트 시켜놓은 상태에서 고리로 쇼트한 상태에서 집게를 여기 하나 찍고 RL에 플러스를 찍으면 당연히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R2에 3번, 6번, R2에 3번, 6번도 의미대로 집게로 고리로 쇼트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쪽 하나 찍고 테스터기로 이쪽 하나 플러스를 찍으면 당연히 벨 테스터기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구간까지 다 테스트가 끝난 상태에서 T상은 이쪽이 되겠죠. T상은 집게 하나 집어넣고 릴레이 10번, 릴레이 1에 10번, 릴레이 2에 10번 찍어보고 RL에 마이너스, GL에 마이너스 각각 한번 찍어보면 당연히 소리가 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집게로 이거 고리로 찍어봤을 때 소리가 안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선했던 방법대로 구간별로 한 번씩 찍어보세요. 분명히 소리가 안 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찾아가 보면 분명히 엉뚱한 데다 결선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선을 다 하신 다음에 결선하면서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숫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실수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선을 다 하신 다음에도 테스터기로 구간별로 꼭 테스트를 해주시고 제가 알려드린 고리로 찍어서 하는 거랑 푸시 버튼 원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 회로까지 끝났고요. 다음에 마지막 9번 전자접촉기 MC와 과전류 계전기 EOCR을 이용한 회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접촉기와 열동계정기가 같이 조합되어 있는 전동기 회로를 한번 동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초의 전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차단기를 딱 올렸을 때 EOCR 그리고 MC가 거쳐서 전동기가 있는데, MC가 지금 동작이 여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동기는 돌아가지 않겠죠. EOCR은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EOCR은 붙어 있는 상태인데, MC가 지금 푸시 버튼에 걸려 있고 뭐 자기 접점에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붙어 있지 않아서 전동기는 기동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자, EOCR 지금 이쪽은 항상 붙어 있죠. 이쪽은 떨어진 상태고, EOCR은 항상 여자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여기는 전류가 못 흐르고 이쪽으로 쭉 가서 A 접점 못 흐르고 A 접점 못 흐르고 여기 B 접점 있는 상태에서 GL이 점등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최초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 전원 투입했을 때 GL만 점등이 되는 회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PB1을 눌러주게 되면 순간 쭉 내려가서 PB2를 거쳐서 MC가 여자되겠죠. MC가 여자됐다는 건 자기 자신의 접점들은 다 동작을 하는데, 먼저 주회로에 있는 주접점, 용량이 큰 주접점이 먼저 A 접점이 순차적으로 동시에 붙겠죠. 붙으면 전동기는 바로 기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조회로에 있는 이 보조접점 A 접점, 얘는 자기 자신의 A 접점은 병렬 사용이기 때문에 푸시 버튼에 손을 떼어도 이 접점을 통해서 자기 유지가 되고요. 전동기는 계속 기동이 되겠죠. 그와 동시에 B 접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GL은 수동이 됩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언제 PB2를 누르거나, PB2를 누르면 당연히 MC가 소자되기 때문에 처음 상태로 돌아오겠죠. 전동기는 기동이 되고 소자되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원래대로 붙기 때문에 GL이 점등이 되는데, PB2를 누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계속 전동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장시간 기동하게 되면 이제 전동기에 과부하가 생기게 되죠. 과부하나 아니면 기타 다른 외부 전압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 전압은 항상 전전압 방식인데 전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과전류가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EOCR은 그 과전류가 흘렀을 때 코일에 감겨져 있는 바이메탈의 전류가 흐르는 양에 따라서, 그 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 여기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열에 따라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열이 어느 한정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접점이 붙어있던 게 이쪽으로 동작하게 되겠죠. 그럼 동작을 하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던 모든 회로들은, 자, MC를 포함한 GL, 푸시 버튼 회로들은 다 떨어지고 하나 딸랑 OL만 점등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 EOCR은 전동기의 회로를, 즉 보조 회로를 차단시켜서 전동기의 주 회로를 보호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게 바로 EOCR입니다. 조건은 EOCR의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EOCR의 전원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접점이 움직이려면 일정치의 온도가 올라가야 EOCR의 접점이 독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작을 가지고 있는 회로에서 자, 접점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 자, 가장 많이 만만한 우리 푸시 버튼 PB1, 자, A 접점이니까 3번, 4번, PB2는 1번과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램프. OL은 오렌지 램프 플러스 마이너스, GL은 녹슨 램프 플러스 마이너스. 자, MC부터 해보면 MC는 항상 전원이 6번과 12번이죠. 6번과 12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MC의 A 접점은 4번과 10번, 그리고 B 접점은 5번과 11번. 이 MC의 접점은 10번과 4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11번과 5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게, 얘는 시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접점이 단독 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뭐 접점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EOCR, 주회로 있죠. 주회로 1, 2, 3, 7, 8,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EOCR, 여기도 마찬가지로 6번과 12번 전원이 있을 거고,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단자랑 실선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 단자와 이 단자가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 단자가 공통이라는 소리죠. 공통축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니까 얘는 공통 단자로 보고, 저희가 항상 아까 12번, 챕터 12번에서 설명드렸을 때 내부 구조도에서 10번과 11번이 공통 단자인데 저는 10번을 사용한다 했으니까 여기를 10번이나 놓고요. 그 다음 10번과 몇 번, 4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회로 여기도 1, 2, 3, 7, 8,
F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결선해보면, 이쪽서부터 ERST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도면에서는, ERST라 나올 수도 있고, RST2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도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ERST로 순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주위로부터 2단자서부터 해보면 2단자는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쭉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죠. 끝까지. 다른 건 여기는 연결이 끝났고, 자, 테스터기로 한번 찍어보고 소리가 나야겠죠?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R상은 어디? MC12. 얘가 MC12죠? 3B 배선용 차단기인데, 이쪽이 R상이라고 가정하면 빈 단자대 통해서 제어함으로 들어가서, 자, MC12 왼쪽 단자에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측으로 나와서 어디로? 2차 측으로 나와서 어디로? 아까 장삽도는 계속 빈 단자를 통해서 끝에 있는 단자 UVW 단자가 있는데 지금은 EOCR을 거치고 있죠. EOCR 1번. 즉 여기가 EOCR이라 하고 여기가 MC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2차 측 단자가 어디로? EOCR 1번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절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구와 기구 사이에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1번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연결하는 주 회로는 다 2.5스퀘어 흑색깔 전선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R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번까지 연결이 끝나고 색칠을 한 다음에 소리가 나야겠죠? 그 다음에 7번, EOCR 7번이 어디로? MC의 1번으로. EOCR의 7번이 MC의 1번으로. 마찬가지로 쭉 손을 빼서 MC의 1번으로. 자, 똑같이 색칠을 해주신 다음에 벨 테스트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죠. 그 다음에 7번이 어디로? 바로 끝에 있는 여기 있는 U단자로 가는 거죠. 7번이 쭉 나와서 빈 단자들을 통해서
U자로 들어가면 R상의 주회로는 연결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상. S상도 마찬가지로 배선료 차단기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죠. 자, 빈 단자를 통해서 들어가서 연결해주고, 마찬가지로 색칠해 준 다음에 2차 측. 여기는 2차 측이 어디로? EOC 아래 2번으로. 자, 선을 빼서 EOC 아래 2번으로 들어가죠. 자, EOC 아래 2번으로 들어간 다음에 색칠해주고 한번 찍어봐야죠. 테스터기로. 자, 소리가 나면 8번이 2번으로, EOCR 8번이 MC의 2번으로. 자,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면은, 색칠을 하고 소리가 나면은 패스하고 8번이 어디로? V 단자로 가죠. 여기 있는 MC의 8번이 빈 단자들을 통해서 V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T상. S상은 당연히 적색깔 선이어야겠죠. 예. T상은 청색깔 선으로 빈 단자들을 통해서 배선면 차단기 오른쪽 맨 위에 단자 1차 측에 들어가서 2차 측으로 나오죠. 2차 측으로 나와서 어디로? EOCR에 3번으로 연결. EOCR에 3번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색칠하고 테스터기로 찍어보고 EOCR 9번이 어디로? EOCR의 9번이 MC의 3번으로 가겠죠. MC의 EOCR의 9번이 MC의 3번으로. 자, 연결하신 다음에 소리가 나면은 MC의 9번이 어디로? W 단자로. MC의 9번이 빈 단자를 통해서 W 단자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주회로는 끝났죠. 자, 주회로가 끝났고, 자, 자세히 보면은 이제는 R상과 T상에서 보조 회로를 땄는데, R상서부터 연결해 보면 R상이 어디로? 배선용 차단기 2차 측. 여기 부분과 그리고 EOCR의 1번, EOCR의 1번. 즉, 여기 사이와 여기 사이에서 전선을 땄죠, 지금. 즉, 여기서 선을 뽑아도 되고, 여기서 선을 뽑아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보조회로예요, 보조회로. 여기서부터 보조회로라는 거는 여기는 1.5스퀘어 전선이고, 여기서부터는 1.5스퀘어 전선이기 때문에 홍색깔 1.5스퀘어 전선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결선이 돼 있는 거는 2.5스퀘어 주회로 선이기 때문에 선의 굵기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MCB 같은 경우에는 이 단자 자체가 쪼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굵기가 다른 선을 집어넣었을 때 옆에 베이스 자체가 파손되기가 쉽기 때문에 MCCB에서 따는 것보다 EOCR에서 따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손이 돼버리면은 감점을 당하게 돼 있고, 파손되면은 그냥 감점만 당하면 상관없는데 기구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동작 테스트 할 때 동작이 안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MCCB에서 따는 것보다는 EOCR 1번에서 R상을 따는 게 낫죠. 자, 예를 들어서 1번에서 쭉 따면 얘가 여기서 쭉 나와서 어디로? EOCR의 6번으로 가고 EOCR의 10번도 가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 여기가 10번하고 4번이 지금 비접점으로 연결됐다고 해가지고 얘가 바로 4번이나 연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이 접점 자체는 계정기를 소켓에다가 계정기를 꽂아야 접점이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는 건 다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은 10번하고 6번밖에 없는 거죠. 누가? EOCR의 1번이. 자, EOCR의 1번이 가장 가까운 6번과 연결하면, 자, 얘가 6번과 연결이 돼 있죠, 지금. 한번 찍어봐야겠죠, 색칠하고. 다시 6번에서 나와서 어디로? 10번. 6번에서 나와서 10번으로 가야 되는데, 기구와 기구 사이는 전선이 못 들어가니까, 돌아서 10번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10번으로 들어왔어요. 찍어봐야겠죠, 다시. 그 다음에 EOCR의 4번이 어디로? PB1의 3번이랑도 연결도 되고, MC의 4번, MC의 5번이랑도 연결되죠. 자, EOCR의 4번이 MC의 EOCR의 4번 여기 있죠. EOCR의 4번이 MC의 4번과 MC의 5번, 또 PB1의 3번, PB1의 3번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결이 돼야 된다면 가장 가까운 것부터 4번이 나와서 MC의 4번으로 간다 치고, 자, 이런 식으로 얘를 건너뛴 거죠. 또 결선상으로는 이제 설계도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실제 배치도에서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것부터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5번, 4번이 5번.
자, 4번에서 5번. 그 다음 5번에서 다시 나와서 어디로? 빈 단자대를 통해서 PB에 3번이랑 PB1에 3번이랑 연결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하실 때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칠판에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여러분 하실 때는 자석바가 있어요. 자석바 같은 걸로 여기 하나 올려주시고 여기 하나 올리고 여기 하나 올리고 여기 하나 올렸을 때 한눈에 딱 보이죠. 자기가 연결할 구간이 어딘지. 그때 여러분들이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구간, 짧게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을 한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부터 연결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R상이 끝났고 T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배선용 차단기에서 선을 따는 것보다 EOCR에서 선을 빼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EOCR 3번. 자, EOCR 3번에서 선이 나간다 치고, 자, 어디로? EOCR 12번이랑도 연결되고, 앰프, OL-, MC에 12번, GL에 마이너스 연결되죠. 그러면 EOCR의 3번이 여기 있는데, EOCR의 12번, 자기 자신의 12번과 MC의 12번을 연결하는 게 가장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 나와서 쭉 빙 돌아서 MC의 12번, 그리고 자기 자신의 12번을 먼저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 12번과 MC의 12번을 먼저 연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색칠을 하고 당연히 테스트기로 한번 찍어 봐야겠죠. 다 자기가 연결한 구간은 맞게 연결했는지, 엉뚱하게 다른 데 연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OCR의 12번에서 어디로? OL의 마이너스, GL의 마이너스죠. 그럼 쭉 나와서 빈 단자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GL의 마이너스 연결시켜주고 GL의 마이너스에서 다시 OL의 마이너스 연결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2번 하나 찍어놓고 EOCR의 12번 하나 찍어놓고 MC 12번 찍어보고 소리가 나는지 보고 마이너스, GL의 마이너스, OL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T상까지 다 찍어보는 거죠. 다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 번에. 자, 소리가 나면 이제 가운데를 연결해야겠죠. EOCR 5번이 어디로? OL의 플러스로. EOCR의 5번 여기 있죠. EOCR의 5번이 OL의 플러스니까 빈 단자들을 통해서 OL의 플러스.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마찬가지로 색칠하고 테스트기로 찍어보고. 자, 그 다음 PB1의 4번. 자, PB1의 4번 여기 있죠. PB1의 4번과 MC의 10번 여기와 PB2의 1번. 그렇다는 거는 PB1의 4번, PB2의 1번, 그리고 MC의 10번. 여기 하나, 둘, 세 구간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게 어디? 푸시 버튼끼리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가까운 것부터 4번과 1번을 먼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구를 먼저 연결시켜 주는 상관없이 연결만 되면 되기 때문에 가까운 것부터 연결해주고 4번이든지 1번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어차피 단자에는 두 가닥을 초과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한 가닥밖에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한 선을 따서 빈 단자대 통해서 어디로? MC의 10번이랑 연결시켜주면 되죠. 네, 연결시켜주고 PB1의 4번에 벨 테스터기 하나 집어넣은 상태에서 PB2의 1번과 MC의 10번을 찍어봐서 소리가 나면 다음 PB2의 2번이 여기 있죠? PB2의 2번이 어디로? MC 6번. 자, 쭉 나와서 빈 단자들을 통해서 MC의 6번 여기 있죠? 쭉 나와서 여기에 연결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MC의 11번이 어디? GL의 플러스. MC의 11번이 쭉 나와서 빈 단자들을 통해서 GL의 플러스를 연결시켜주면 쉐로 결선은 다 끝난 거죠. 자, 이렇게 결선이 다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항상 다시 재점검을 하라고 그랬었죠. 구간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선했던 방법대로 구간별로 다시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나 푸시 버튼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회로 다 테스트를 끝난 상태에서 이제 보조 회로를 이제 테스트 할 건데요. 보조 회로를 테스트 할 때, 자, 가만히 보시면, EOCR의 10번과 4번, 10번과 5번, 지금 10번과 4번은 비접점이라고 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정기가 없기 때문에, 이 고리를 이용을 해서, EOCR의 10번과 4번을 찍어주는데, 똑같아요. 핀 번호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반시계 방향 구멍대로 똑같습니다. 구멍이 지금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대로 구멍이기 때문에 10번과 4번을 이 고리로 쇼트 시켰을 때 잘못 설명했네요. 제가 EOCR 12핀 소켓은 구멍이 나져 있는 대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구멍이 아마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12개가 나 있다 하면은 이걸 바늘, 여기 나사못을 고정시킬 수 있는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구멍에서 바늘 딱 갈랐을 때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대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번과 4번이라면 4번은 여기 있을 거고 10번이라면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쇼트 시켜주면 임의대로 지금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고리로 EOCR을 10번과 4번을 연결시켜 준 상태에서 R상을 지금 테스트할 거니까 차단기를 올려준 상태에서 집게를 하나 여기 찍고 그 다음에 PB1에 3번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때 소리가 나면 연결이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MC에 4번과 5번도 마찬가지로 찍어봐 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EOCR에 10번과 4번을 꽂아놓은 집게를 절대 푸시지 마시고 계속 꽂아놓은 상태에서 테스터기 한쪽 집게는 R상을 찍고 있겠고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집게로 PB1을 한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MC의 6번을 한번 찍어보세요. MC 6번을 찍어보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아마 벨이 빽하고 울릴 겁니다. 계속 PB1을 눌러준 상태에서 계속 MC 6번을 찍어놓고 있으면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PB2를 눌러주게 되면 이 B저점을 눌러주게 되면 MC 6번에서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을 이용한 테스트가 끝났으면 푸시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MC의 4번, 10번 MC의 4번, 10번 똑같이 12핀 소켓이기 때문에 4번, 10번이 한 요구가 되겠죠. 집게를 또 마찬가지로 MC의 10번, 4번 EOCR의 10번, 4번 두 개 꽂혀 있겠죠. 두 개 꽂혀 있는 상태에서 테스터기, 벨 테스터기는 항상 R상에 꽂아 놓고 나머지 하나는 MC 6번에 다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이때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이때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6번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PB2를 눌러주게 되면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 4번, 10번에 있는 집게를 빼주신 다음에 MC의 5번, 11번 즉 5번, 11번이면 여기 끝자락에 있겠죠. 5번과 11번 끝자락에 5번과 12번을 찍어준 상태에서 항상 테스터기에 집게 하나는 R상에 꽂아놓고 나머지 하나는 GL에 플러스로 한번 찍어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연결이 끝나고 10번과 4번을 뺀 다음에 10번과 EOCR에 10번과 5번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죠. EOCR에 10번과 5번을 연결시켜 준 다음에 테스터기로 OL의 플러스와 R상을 찍었을 때 소리가 나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가운데가 R상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 T상. T상은 여기 맨 위에 있는 T상에 테스터기에 집게 하나 찍고 차단기를 올려준 상태에서 EOCR의 12번, MC의 12번, 그리고 램프에 각각 마이너스 찍었을 때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조회로만 다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조회로가 결선이 완벽하다고 해도 주회로에서 결선이 틀려버리게 되면은 전동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회로도 비중을 똑같이 주회로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회로도 항상 똑같이 테스터기로 벨 테스터기로 항상 마무리할 때까지 꼭 테스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를 제가 예시로 같이 했었는데 나머지 4개가 안 한 거는 꼭 이게 중요치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항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실수할 만한 요소가 있는 부분들만 제가 뽑아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9개 있는 도면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챕터 13번 마치겠습니다.